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비판하는 장시 전쟁. 1934년 17살 소년 오장환이 썼다. 72장의 육필 원고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부상병이요. 목숨이 경각에 있습니다. 캠플주. 그대는 아직도 전쟁을 모르나? 살아날 희망이 없는걸. 굴독에 빠져 죽는 놈이 행복이냐, 훈장을 차고 죽는 놈이 행복이냐. 전쟁의 주권을 팔고 사는 실업가. 이 장씨는 총독부 검열에서 9군데나 삭제당했다. 당시 검열관은 친일 경찰 김성균. 어린 시인의 저항시를 짓밟은 그는 해방 후 국사편찬위원장이 되었다. 1936년부터 오장환은 동인 활동에 참여하는데 서정주, 이육사, 김광균과 같은 대표 시인들과 함께 점점 더 시단의 중심에 서게 된다. 나중에 첫 번째 시집 성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시들을 쓰는 그런 젊은 시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시인으로 도약하는, 말하자면 잉어 한 마리가 폭포를 거슬러 뛰어 올라가는 그런 듯한 시기, 그 시기가 동인 활동을 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동인지 사이를 횡단했던 오장환. 그의 시는 순수시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했고 휴머니즘을 보여주었다. 시단의 막내 오장환은 시단의 통합을 위해 희생양을 자처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큰형의 옷을 입은 소년처럼. 작가들 중에는 흔히 순수한 예술적인 작품을 찾고 무당파적인 것을 주장한다. 하나 이것은 직업의 기술화로 인하여 생겨나온 오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나의 습관 속에서 벗어나 참으로 인간의 의무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부터라도 기꺼이 인간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노력하겠다. 내가 이제부터 쓰려는 문학은 나의 의무를 위한 문학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여러 갈래를 치면서 나아가는 그 시단의 여러 모습들을, 자기 한 몸에 그 중요한 자질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좋은 시 또는 가치 있는 시를 쓰려고 한, 이른바 전체적인 시를 쓰려고 한 중요한 시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장환의 초기 작품은 전통을 부정하는 시가 많다. 그래서 과격한 진보주의란 평까지 듣게 된다. 그의 전통 부정은 폭넓은 현실 인식과 비판의식의 단면일 뿐이었다. 성시보. 내 성은 오씨. 어째서 오가인지 나는 모른다.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가계보를 창작하였고 매매하였다. 나는 역사를, 내 성을 믿지 않아도 좋다. 해변가로 밀려온 소라 속처럼 나도 껍데기가 무척은 무겁구나, 수퉁하구나. 나는 성시보가 필요치 않다. 성시보와 같은 관습이 필요치 않다. 이 오장환에게 있어서 이 진보주의는 그 사회적, 역사적 이 진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이게 단순한 사상 차원이 아니라 시 속에 투영된 정신, 시정신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슨 포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일제치하. 동화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었던 문학 청년은 방황한다. 그리고 항구를 찾는다. 해항도. 충충한 해양의 거리는 지저분한 크레용의 그림처럼 끝이 무디고
항시의 청년들은 연기를 한숨처럼 뿜으며 억세인 손을 들어 타락을 스스로의 술처럼 마신다. 태양의 밤이다. 밤이다. 점점 깊은 숲속의 올빼미의 눈처럼 광채가 생하여 온다. 진보를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데 막상 자기 눈에 진보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적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 정신적 공황 상태라고 할까요? 이걸로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그 뭐 항구 도시에 가서 타락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정신적 편력을 겪게 되죠. 오장환의 방황은 쉼표를 찍는다. 1937년 4월 일본 메이지 대학 문예과에 입학하는데 야마모토 유조가 학과장이 되면서 새로운 문예사조와 문학 이론가들이 넘쳐났다. 이곳에서 오장환의 학구열도 불타오른다. 昭和の頭ぐらいになりますと大学が総合大学になっていくという流れの中でですね、文学を教えるあるいは歴史を教える学科というのを大学の中に作っていこうという動きができていきます。でその流れの中でですねとにかく学生を集めようとで文学を志す学生を集めようということで当時非常に有名なですね日本でも著名な小説家たちがこの教師として集められていきます。 1930년대 당시 메이지 대학생들이 드나들던 칸다 지역의 고서점 거리. 애서가인 오장환도 이곳을 드나들며 문학에 대한 갈증을 풀었을 것이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그때그때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그의 시세계는 더욱 영글어가고 일본 땅에서도 우리 글에 대한 자부심 하나로 시 쓰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일본 유학 중이던 그해 7월 오장환은 서울로 돌아와 첫 시집 성벽을 출간한다. 문단에서는 새로운 서정시의 등불이라는 찬사를 보낸다. 성벽. 세세전대 만년성하리라는 성벽은 편협한 야심처럼 검고 빽빽하거니 그러나 보수는 진보를 허락지 않아 뜨거운 물 끼얹고 고춧가루 뿌리던 성벽은 오래인 휴식에 이제는 이끼와 등넝쿨이 서로 엉켜 면도하는 턱걸이처럼 지저분하도다. 선후배님들, 오늘 이렇게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분에 넘치는 맥주까지. 당연히 와서 축하해줘야지. 자네가 우리 중에 가장 먼저 시집을 냈군. 장환이 자네를 두고 모두가 한마디씩 하더라고. 시단에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고맙네서요. 아유, 선생님. 장환이 축하하네. 아, 감사합니다. 다들 앉지? 형님, 발문까지 써주시고 영광입니다. 나야말로 영광이지. 시단의 왕이 쓰는 시집에 머리글을 썼으니 말일세. 나는 아무것도 거둔 게 없구만. 대신 이 시집에서 가장 좋은 시 한 수 읊어보겠네. 월양 구천곡. 오랑주 껍질을 벗기면 손을 적신다. 향내가 난다. 점잖은 사람 여러이 보이인 중에 여럿은 웃고 떠드나 기녀는 홀로 옛 사나이와 흡사한 모습을 찾고 있다. 졸리운 양 춤추는 여자야. 세상은 몸에 이익하지도 않고 가미를 모르는 한약처럼 쓰고 텁텁하구나.総武職員は一子
일제의 억압이 심해지면서 문인들은 위축돼 간다. 오장환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오장환은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시로 옮기는데 더 열중했다.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도시와 무너져가는 농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수부. 덜크덩 화물열차가 철교를 건널 때 그는 포식하였다. 이익기 기름 마른 피대가 외마디 소리로 떠들 때 동무는 죽어나갔다. 산등거리 파고 오르는 토막들, 수부는 등줄기가 피가 나도록 긁는다. 모촌. 추레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지붕 및 양주는 밤새워 싸웠다. 양주는 새 바가지 끼어들고 움막을 작별하였다. 어떤 시인으로서의 재능과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상으로 시대에 대한 의무, 그리고 앞선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한 어떤 자기탐구, 이것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Last Train. 저무는 역도에서 너를 보냈다. 비애야. 병든 역사가 화물차에 실려간다. 거북이여, 느릿느릿 추억을 싣고 가거라. 슬픔으로 통하는 모든 노선이 너의 등에는 지도처럼 펼쳐 있다.